집중. 자, 정의론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소설하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 이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채택한다고 했잖아. 그 롤스는 책에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칸트, 로크,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론을 자기가 응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글에 써놨거든. 자, 이제 사회계약론에서 원래는 이제 자연상태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말을 좀 바꿔. 이제 원초적 상황에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사회계약론에선 자연상태라고 하면 자연상태는 나 혼자 따로 사회 없이 동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비현실적이잖아.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사회계약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을 맺기 이전에 논의를 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가 사회계약 이전 상황이야, 얘들아. 사회계약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뭐 니들 선배들 20대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헬조선이라고 많이 불렀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드러났어. 아, 여기가 헬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 그렇잖아. 지금 미국 뭐 개판되고 있고 뭐 유럽 선진국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 나라를 높이 평가했는데 야, 이것도 편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일부 드러났고. 자, 여기 헬은 아니야.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특정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오케이? 거기서 이제 그걸 논의하는 상황을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야. 이 원초적 상황에 있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 있지. 나라고 하는 개인은 롤스는 기본적으로 이 개인을 합리적 존재로 봐. 합리성이 있어요. 이해되죠? 합리성이 있다는 거 무슨 말이야? 내가 생각할 능력이 있고 계산 능력이 특히 자기 이익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잠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계산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경제학적인 인간관 개념을 가져온 거야. 그리고 더불어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큰 조건 하나 달지. 항상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죄배일이잖아. 그쵸? 이 무죄배일이라고 하는 건 뭐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케이?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타인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관심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 제가 능력이 뛰어난지, 나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오케이? 사실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개념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롤스는 봐봐. 자신의 재능도 몰라.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도 모른다고도 보는 거야. 우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봐봐. 헤이. 얘들아, 재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내가 봐봐,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해? 당연히 정보가 없지. 정보가 없으면 내가 재능이 뛰어난지 낮은지 알 길이 없다니까?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건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가상의 상황이지만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둘이서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지금 논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 현실에서도 알 방법이 없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롤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허구적이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봐. 실제로 봐봐, 우리가 지금 몇십 명 되는 우리가 논의를 한다고 해봐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얘들아, 철학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기 내부에서 가치관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모순돼 있는 가치들이 존재하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철학 공부를 평소에 별로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도 되게 애매모호해,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이지만 가령 이제 그 일반 성인들 내지는 이제 너희들 부모님 세대에게 본인의 정확한 가치관이 뭡니까? 본인의 지향하는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경제적인 측면 다 물어보면 바로 욕하셔. 너 뭐야? 이러면서. 그거 웬만한 사람들 충분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계속 묻다 보면 그 내부에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허구적인 건 아니야, 얘들아. 이게 됐지? 자, 요걸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이렇게,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쉽게 하면, 어떻게 돼? 이익을, 계산할 능력이 있고, 더불어 또 뭐야? 더불어, 우리가 무제배열 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해 됐죠? 요 조건에서 이제, 얘들아,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해? 이제 계약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무슨 상황이 나오냐? 롤스는,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 정보가 부족하거든? 그런데 나는 뭐가 가능해? 이게 나한테 이익일지 불이익일지를 계속 생각할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 잠깐만. 나한테 이게,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가장 밑바닥이면, 망하는 거 아니야?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계약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야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서로 잘났다고 다 정치하겠다고 다 덤볐는데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신분제하자. 왕이 있고 규정 몇몇 있고 나머지는 그냥 평민하기로. 오케이? 내가 제안을 했어. 너희들이 생각은 해. 왕이 좋긴 하지. 귀족도 괜찮고. 오케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면 이거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고위험을 추구하는 도박사가 아니야,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야. 근데 잠깐만, 내가 왕이나 귀족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지? 생각해볼 능력이 있어. 확률이 어떻게 되지? 5,300만 분의 1이야, 얘들아. 대한민국에서 5,300만 분의 1은 수학으로 답이 얼마니? 수학으로 답을 따지면 0이야, 0. 0.0000분의 593이야. 0이야, 수학적으로도. 그렇잖아. 나는 합리적 존재이므로 0에 베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뭐가 돼? 귀족이나 왕을 모시는 평민이 되고 가혹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돼. 나는 그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려를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지?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게 뭐냐? 자, 책 봐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원초적 입장에 있는 거기에 최소극대화 원리라고 써 있지? 밑줄 쳐놔 빨리. 여기서 최소극대화 원리를 적용해. 거기 맥시민 룰이라고 써 있지? 거기 215페이지 최소극대화 원리 봐봐.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개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유리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게 원래 이제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될 걸 고려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뭘까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 우리는 합리적 계산이 있어. 근데 합리적 계산 능력이 있는데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소한 이건 보장받아야지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계약과 동시에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롤스는 이게 이제 책에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론이고 가상적 상황이잖아. 이런 이제 조건에서 얘가 이제 도출되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아듣고 있죠? 만약 이 조건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의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잠깐 이 계약을 하는데 이건 뭐야? 다수가 아니야. 이건 만장일치야.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본 거야. 이해됩니까? 응.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의 이 원칙이 이제 우리 정의의 원칙이 이제 확립이 되고 이 정의의 원칙이 크게 두 개가 있지. 자, 이 원칙이 뭐죠? 페이지 넘겨봐 얘들아. 이 원칙이 뭐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 오케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 자, 집중.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야? 자유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자유롭다야? 야,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로워 이 뜻이야? 이건 권리야, 얘들아. 권리. 오케이?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권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측이 의미하는 게 뭔 말이야? 민주주의야, 얘들아. 자, 선생님이 롤스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지? 롤스가 정의를 왜 썼다고? 철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봐봐. 우리가 얘들아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얘들아 최소극대화 원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합의할 것이다. 롤스는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뭐라고?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거야. 왜? 만약에 평등성을 부정하면 자기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 평등성을 부정하면 낮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 알아듣고 있냐? 그게 이제 최소극대화 원리 속에서 도출된다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든 얘기 생각해봐봐. 나는 왕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귀족하는 게 좋긴 하지만, 내가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요. 오케이? 그럼 그 상황에서 가장 나에게 이로운 건 뭐냐는 거. 모든 사람이 평등할 때 나도 권리를 가지겠구나야. 알아들었지? 이해됐죠? 그러면 평등한 기본적 권리,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야. 기본권. 그렇잖아. 오케이? 이 기본권 봐봐. 책 봐봐. 뭐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아, 민주주의에서 우리한테 보장해주는 기본권이야. 신체 자유부터 해가지고 거주, 이전, 내지는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이제 쭉 보다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쭉 사유재산권 얘들아, 동그라미 하나 쳐놔. 사유재산권도 얘가 자꾸 이제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기본권의 일부로 보는 거야. 오케이? 당장 너희들 손에 지금 펜하고 뭐 노트, 책 들고 있잖아. 너희들 거잖아. 그거 인정한다는 거지. 근데 아래쪽에 선생님이 하나 더 써놨어. 이 사유재산권에서 뭐라고? 이 사유재산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는 권리로 놓고 보지 않아요. 이건 롤스가 책에 직접 써놓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저 뒤에 봐봐. 또 하나 뭐 써놨어? 맹목적인 계약의 자유도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지 않아. 두 개 밑줄 쳐놔.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 부분에서 얘들아 생산수단 소유 그리고 또 뭐야? 계약의 자유는 오케이? 자유방임으로 행해지는 계약의 자유라고 써있어. 자유방임으로 행해지는 뭐냐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대표적인 형태가 얘들아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장기 매매. 야,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줄 테니까 콩판 넘겨받아. 둘이 합의했다? 했다고 해서 이걸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롤스는. 이해됐지? 이게 19세기 때는 이게 이제 가능했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의심되는데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요것 때문에 내가 2학기 때는 조금 자세히 하나 할 게 있어. 이게 이제 얘들아 롤스에 그러면 이제 롤스가 이제 경제체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더라? 이게 죽기 바로 직전인가? 2001년인가 뭐 2000년인가?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 그러니까 자기 제자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일부 수정 보완하는 책을 한 권 또 냈었거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정판 서문에도 자기 스스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언급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롤스가 뭐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그렇다고 롤스가 이제 완전하게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책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는데 언제냐? 작년이야 재작년 EBS에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이렇게 언급돼 한번 나와 있거든. 근데 그게 앞에 개정판 서문에 있어. 뭐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제 언급한 부분인데 여기서 너무 이제 치고 가면 좀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 2학기 때 그 부분이 평가에서 언급되거나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칙 봅시다. 이 원칙. 자, 거기 얘들아 216페이지에 이 원칙 봐봐.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허용된다 이렇게 써있지? 이 말 뜻은 얘들아 봐봐. 뭐라고?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 얘들아, 롤스는 불평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하는데 무턱대고 인정하는 게 아니야. 롤스는 불평등이 정의로운 불평등이 있고 부정의한 불평등이 있다고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로운 불평등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원칙이야. 자, 얘들아, 거기 이 원칙 보면, 자, 이 원칙에 두 개가 있어. 그치? 이 원칙에 얘들아, 두 개 뭐가 써있지? 차등의 원칙하고, 차등의 원칙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등의 원칙을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특 같은 데 보면 설명 없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 용어를 좀 착각을 해. 뭐냐면 봐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라고 하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야. 최소 수혜자는 얘들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빈곤층인데 빈곤층에게 가장 많이 준다. 그 개념이 아니라 거기 봐봐. 차등 원칙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불평등이 거기 써 있지.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요 뜻이야, 얘들아. 오케이. 이게 뭔 말이냐? 봐봐, 얘들아. 집중. 롤스는 사회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쪽에 보면 정의론 개요를 이제 서술할 때 사회는 협동체계라는 말이 나와. 가령 예를 들어보자. 야, 선생님이 이제 자본가 할게. 니들 내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자본가야? 노동자야? 자, 봐봐. 나는 니들한테 최저임금밖에 안 줘. 니들은 나한테 주 5일 노동하고 한 달 한 25일 정도 노동하지만 니들은 최저임금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한 달에 230에서 2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고 나는 1년에 100억씩 벌어가. 예를 들면 악랄한 이제 자본가처럼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자, 롤스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협동체이거든.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협동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긴 하지만 나 혼자 그걸 독식하는 것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봐. 지금 봐봐. 회사가 매출과 이윤이 올라갔어. 그러면 자본가인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임금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불평등 자체가 모두에게 이익을 줘야 돼. 그럼 모두에게 이익을 줄 때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 누구냐면 최소수혜자야. 당연히 그 사람의 이익도 개선할 정도로 줘야 된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야. 이해됐어? 자, 책 봐봐. 거기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에 차등의 원칙을 또 자세히 써놓고 있어. 기억본 봐봐. 사회경제의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며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니은번에 롤스는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개선될 때 처지가 나은 사람들의 높은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말 이해되니? 가령 봐봐. 잘 이해 안 돼? 가령 방금 좀 전에 예를 들은 그 상황이야. 자본가 노동자의 상황에서 나 혼자 그걸 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겼어. 내가 그걸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지만 너희들과 같이 협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준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내 밑에서 노동을 한가 동시에 내지는 이제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야. 우리가 함께 노동한가 동시에 나도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대신 너희들도 장기적인 전망에서 너희들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분명히 지금 소득 분배 자체는 불평등해. 자본가에 내가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너희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소득이 증가해서 생활의 안정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정의로운 체계라는 거야. 말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롤스의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봐봐. 한국 사회 상당 부분이 지금 대학생들이 얘들아 취업을 못해서가 걱정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취업할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한편으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높고 한편으로는 구직난에 처해 있어 한국 사회가.
이유는 딱 하나야. 낮은 저임금에 비정규직을 쓰는 자리들은 청년층이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왜냐? 지금 롤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원리하고 비슷해. 비정규직이 되면 낮은 임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걸 경력으로 인정 못 받아 보니까 나중에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한국 사회 이제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롤스의 원리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의 시장 구조는 부정의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하고 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많은 사람의 노동에 기반해 있는데 노동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건 부정의한 불평등이라는 거야. 이해돼? 롤스가 얘기하는 건 정의로운 불평등이 어떤 상태냐? 소득 격차는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롤스는 뭐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결과가 그 과정의 부분에서. 그래서 정의 원칙 사회 상태에서는 반드시 차등의 원칙이 헌법의 원리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그 원리에 따라서 경제 질서를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건 이제 철학적인 측면이니까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표정들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 안 돼 아직도? 가령 봐봐. 맨 처음에 회사가 작은 규모였어. 그러니까 나도 회사가 작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어. 근데 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을 내고 있어. 그러면 자본가에 나만 돈 벌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도 함께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임금이 올라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너희들이 그냥 아주 조그마한 원룸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회사가 성장과 동시에 너희들도 삶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럴 정도로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나중에 집을 사거나 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수준이 개선시키는 게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롤스가 지금 이 원칙에서 얘기하는 건 불평등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불평등은 이 차등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 빈곤층의 삶의 수준을 개선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그가 노동을 한다면. 알아들었냐? 왜 이렇게 싼데? 냄새나 맡아라 이것들아. 자, 거기 리을번 봐봐. 리을번. 거기 얘들아 차등원칙 리을번 봐봐. 차등원칙은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밑줄 쳐.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깐. 너희들 무턱대고 암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롤스가 어떤 논리하고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롤스는 이렇게 얘기한대 이렇게 얘기한대 이렇게 얘기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 물어보자. 지금 봐봐. 요 얘기를 너희들이 기출문제 풀었으면 천부적 재능에 따라 이제 분배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텐데 롤스는 이 개념을 차등의 원칙하고 지금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 차등의 원칙하고 지금 천부적 재능에 따른 소득 분배는 공동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최소한 누구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최소 수혜자. 그러면 천부적 재능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사회적 우연성에 기반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롤스가 언제나 전제하는 게 뭐야? 사회는 협동체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으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가 다 만들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새끼면 혼자 무인도 가서 그 부를 만들려고 해봐. 못 만든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체계에서만 가능한 거야. 말 이해돼?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일정하게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동을 해야만 가능해. 그런데 이 천부적 재능은 개인의 노력 없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우연성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말 이해돼? 이건 순수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 거야.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지? 과정이 공정한다는 거 하는 건 과정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천부적 재능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천부적 재능에 따른 소득 분배는 공동의 것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들었니? 오케이. 자, 잠깐만. 잠깐, 롤스의 원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를 몇 명밖에 안 해, 지금. 자, 봐봐. 일단 내가 볼 때는, 선생님 볼 때는 1원칙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2원칙에서 지금 차등의 원칙에서 막히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봐봐. 어느 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 쌍둥이야. 같은 부모 밑에서, 쌍둥이가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사랑을 받으면, 같은 가정 환경에서 같이 초중고를 나왔어. 그런데, 한 놈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놈은 대학에 떨어졌어. 자, 물어보자. 마지막 상황이야. 오케이? 자, 모든 것들이 동일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가정 환경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같이 초중고를 나왔어. 근데 한 놈은 대학에 들어가고, 한 놈은 떨어졌어. 자, 롤스가 물어보는 거야. 자, 마지막에 불평등이 발생했지. 그치? 불평등이 발생했지? 자, 이 불평등이, 이건 정의로운 거야, 부정의한 거야? 왜 정의로운 거야? 과정이 동일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 생긴 결과인 불평등은 누구 몫이냐는 거야? 개인의 몫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한 놈은 공부했고 한 놈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야. 오케이? 그럼 과정이 동일하면 결과의 불평등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가 롤스의 사고방식이잖아. 말 이해돼? 오케이? 롤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야. 차등의 원칙에서 지금 선생님이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 건 과정의 공정성이 생략된 부분이라고. 알아듣고 있냐? 힘들다, 시앙. 자, 그 다음에 뭐야? 기회균등 원칙. 우리가 이제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뭐지? 사회적 희소가치? 부,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얘들아, 공정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뭐야? 대표적인 형태가, 얘들아, 교육기회야. 예를 들면. 왜냐면 교육은 상당 부분, 얘들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옆 페이지 보면, 기회균등의 원칙이 쭉 써 있어. 조금 자세히 써놓긴 했는데, 자, 거기 이제 얘들아, 니은번에 네 번째 줄 봐봐. 기회균등은 두 번째, 즉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여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롤스는 뭐라고 서술하고 있다? 디귿번에 봐봐.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해돼? 왜냐면 얘들아, 유사한 재능이 있는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난 결과 동일한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 그럼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정의론에서는 롤스가 직접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 모든 사람을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면 봐봐, 금수저야. 재벌 3세 4세야. 엄청나게 앞에 있겠지. 이 사람을 끌어당기기는 힘들어. 그런데 사회적 약자, 즉 빈곤층의 자식들은 저 뒤에가 있잖아. 얘들은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땡겨서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만들어줘서 경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경쟁은 동일한 기회균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 이해됐냐?